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 요거 좀 기강을 좀 잡고 가야 됩니다. 네. 이거 박살 내야 돼. 너무 건방져. 네.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다녀. 이거 기강 한번 제대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요. 지난 22일 팟캐스트에서 네.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중국 눈에는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 같은 존재인 한국이 보인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로 뻗어가려는 야망을 저지하는 일종의 방패이자 최후의 방어선 같은 존재다. 아, 이거 아주 선 넘은 거지. 우리나라를 단검 같은 존재.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수단으로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 정말 이 건방을 너무 떱니다. 예. 우리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한 중국 대사관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주재국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의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중국 공격의 무기로 삼으려는 의도인가?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크게 반발했고 우리도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네. 우리도 조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유감을 표명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보도 내용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브런슨이 꼬랑지를 싹 내립니다. 네. 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꼬랑지를 싹 내려버리는데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요때 이제 중국 교수가 단검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라고 이제 헤그세스한테 물어보니까 헤그세스한테 물었지. 야, 네가 얘기해. 하고 브런슨한테 툭 넘깁니다. 야, 난 모르는 얘. 야, 네가 했잖아.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런슨이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냥 네 시각이었잖아. 저걸 학생들한테 말했다는 식으로 지금 돌려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아까 얘기한 건데 네. 마치 중국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의견도 좀 전해야 돼서 전한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 아주 그 꼬랑지를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네. 요거 일단 기강 좀 잡아주세요. 아니, 이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쵸? 저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250년 역사밖에 되지 않은 어느 나라 군인이 와가지고 5,000년 동안 그 북방에 어떤 위협도 면면이 물리치면서 그렇지. 유지해온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죠.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단검. 그렇죠. 도구로 수단, 생각하고. 도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라. 아,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 역사학자들이 무슨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중국에서 그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쓰는 단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마치 남을 위한 침략의 전진기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 세계 유수한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찬란한 우리 문화와 우리 민족의 단일 민족이 이렇게 유지해온 강인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성과 문화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맹국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동맹국은 최대한 존중하게.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도를 보면서 심장에 박혀 있는 무슨 단검같이 느낄 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일본은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러니까 심장에 한국이 단검처럼 꽂혔으니까 빼고 중국이 팍 밀고 닥치면 일본선은 맞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야 우리는 도대체. 와. 우리는 한번 튕겨져 나가는 담금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한미 사령관 하는 거예요? 주일미 사령관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위로가 되네요. 요 브런슨이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 맞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지금 또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완전 기강 잡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자기는 정치적이 아니다, 뭐 군사적이다 얘기하면서 전작권 얘기할 때 정치적 편의 얘기를
본인 입으로 실제로 했고 했었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외교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미중이 이렇게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할 거면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이고 호스트 네이션으로 한미 동맹의 핵심은 북한에 대응하는 것인데 북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작년부터 항공모함이라든지 본인은 여기서 계속 뭐 킬웹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단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격 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격 기지. 거기를 찌르겠다고. 그다음에 방어선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서해로 나가가지고 맞아. 중국 전투기하고 대치했던 적도 맞아요. 있고 네. 맞아요. 얼마 전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뭘 얘기했냐면 킬웹이라고 해서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묶어서 중국을 대항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라는 발리카타 훈련에 주한미군이 참전을 한 겁니다.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와 협의가 됐고 동의를 얻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실 이제 주한미군에서 권역별 그 군수 지원 허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는 아예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서 한반도를 연루되도록 이러한 것으로 완전히 좀 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과도 이것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북중러가 막 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적으로 중국을 상대함으로써 이것이 남북 관계를 아예 나갈 수 없는 구조적으로 이것을 고착시키고 있는 게 문제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렇게 여러 뭐 이런 채널로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익에 맞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 당사국 내에 있는 그 일개 군사령관이 중국이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정부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단검 이 인식이 한 군인의 일탈적 인식인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인식인지 저는 그게 좀 걱정되던데요. 지금의 그 사실은 그 작년과 올해 나왔던 미 국방 전략들 거기에 보면 제1도련선을 지켜서 그 중국을 방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1도련선이 어디냐면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을 이어지는 선.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우리나라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이런 선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은 중국을 대항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을 대응하는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스며들게끔. 빨리 전자권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는 전자권 전환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그 협상을 통해서 하여튼 지금은 미국도 넘길 생각이 있는데 네. 브런스 사령관은 조금 갸우뚱하고 자기는 버티고 싶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내일이라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한미 사령관들이 한국에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포스타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그 지위가 있어서 조심하는 듯 하다가 네. 나중에 보면 유엔사도 자기 마음이고 그다음에 전시 작전 통제권도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 기반으로서 주한미군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어서 모자를 3개 쓰고 있으니까 이제 간이 붙기 시작해요. 근데 간이 부은데
그 간을 붙게 만드는 아, 네. 사람과 언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을 한국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아, 그래서 나 거의 진짜. 뭐 주한미군의 원스타 투스타만 봐도 거의 자기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령관 정도 되면은 할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터지면 그러면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휘 통제 작전 지휘 통제권을 이 사람 갖잖아요. 브런슨이 갖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이 어디를 먼저 쳐라, 어디를 아유, 먼저 막아라, 끔찍하다. 어떤 무기를 먼저 사용해라 이런 거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끔찍해요. 그래서 안기백 장관이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2020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94%의 능력 검증이 능력이 아니고 능력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 네. 그럼 몇 년 지났어요? 6년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 무기 체계가 부족하니까 가져오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작전 통제 지휘하는 거하고요. 네. 무기는 필요하면 더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뺄 수도 있는 거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우리가 당장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안규백 장관 말 잘했어요. 내일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 아유, 가져옵시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 안규백 장관이라든지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유력한 분들이 미국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자주성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을 보면 우리의 목표와 미국의 목표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이란 전쟁할 때 이스라엘 목표와 미국의 목표가 다르듯이 네네네. 네. 이제는 북한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기다릴 수 있는 우리는 막 전쟁에 나서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한테 허락을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한국은 한국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려면 정치작전 통제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실제 우리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못할 수 있다. 아, 끔찍해.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려면 전작권이 정말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은 만약에 타이완하고 일본 사이에 오키나와 쪽에 중국 전투기하고 일본 전투기 충돌이 벌어졌는데 하필 그때 북한 전투기하고 배가 우리 그 해상 침투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주한미군이 어디로 출동을 해야 돼요?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이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의 해상 세력을 출동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그렇게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 주한미 공군이 지금 오키나와에 일본 지키고 중국하고 싸우러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끔찍해요. 승인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한미 연합 작전 계획 작계라고 하는데 작계부터 시작해서 이 작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주권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작권 가져와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네.